6절 실험 연구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좀 어려운 내용들이 나오죠. 우리가 이제 까다롭게 생각하는 뭐 앞서 있어서 내용도 좀 그렇지만 이 뒤에 있어가지고 이제 실험 연구의 이제 타당성 문제, 신뢰성 문제,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이 뒤에 보면 그런 어떤 실험 설계의 문제, 그리고 가설 검증, 유의도 검증, 뭐 이런 말 자체가 어렵잖아요. 말 자체가 조금 저는 예전에 많이 그랬는데 좀 신경질이 나요. 신경질이 보고 있으면 찬찬히 살펴보면 그렇게 뭐 어렵거나 이해하기 어렵거나 뭐 그런 내용들이 아닐 수도 있는데 용어들이 주는 이제 유약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험 연구 특징을 보면 이론에 근거한 가설을 검증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연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험 연구는 이제 양적 연구에 해당돼요. 변수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변수를 처치, 자극, 조작, 통제하여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다. 인과관계를 밝히는 거예요. 인과관계. 그래서 실험 연구는 연구 결과의 변화를 유도하는 독립 변수, 실험 변수 또는 처치 변수, 그 다음에 처치에 따라 어떤 변화가 발생했는지를 측정하는 종속 변수, 그 다음에 독립 변수 이외에 종속 변수에 영향을 주는 가외 변수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실험 연구가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외적인 변수, 가외 변수의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일정하게 하고 오직 독립 변수만이 체계적으로 작용하는 조건을 만들어서 그에 따른 종속 변수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연구의 유형을 보면 실험 연구하고 이제 좀 비교를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앞서 이제 실험 연구로 봤죠. 기술 연구 묘사하는 거예요. 어떤 현상을 저희가 정확하게 서술하는 연구로 연구 결과를 수행할 수 있는 자료로 기술을 하는 거예요. 준실험 연구 대상을 무작위로 선택하거나 추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독립 변수를 조작해서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겁니다. 사후 연구, 소급 연구, 인과 비교 연구라고도 하는데 어떤 현상이 발생한 후에 그 원인을 소급해서 규명하는 연구. 이제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죠. 사회 분석하는 겁니다. 상관 연구, 두 개 이상의 변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규명하는 연구를 말합니다. 그래서 주요 개념을 보면 실험 집단이 있고 통제 집단이 있죠. 실험 집단, 실험군이라고도 하고 일정한 실험 조건 속에서 변화를 관찰하고자 하는 연구 대상 집단이에요. 통제 집단, 통제군, 비교군, 대조군이라고도 하고 실험 집단과 비교의 대상이 되는 아무런 조건을 가하지 않는 집단을 말합니다. 그래서 연구할 때 실험 집단을 만들어 놓고 비교할 수 있는 통제 집단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둘의 이제 어떤 영향력을 혹은 처치를 가해서 둘 사이를 갖다 이제 비교를 하는 거지요. 실험 조건의 통제, 실험 연구에서 연구자가 관찰하고자 하는 독립 변수 이외의 변수들이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통제하여 실험을 설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통제의 방법을 보면 가외 변수를 제거하는 거예요. 모든 가외 변수를 제거를 하거나 무선화, 이제 무작위화하는 거죠. 실험 대상들을 실험 집단이나 조건들의 무작위로 배치해서 가외 변수의 영역을 통제하는 것. 균형화, 가외 변수 요인을 알고 있을 때 가외 변수의 영향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간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 상쇄, 실험 집단에 두 개 이상의 가외 변수가 영향을 줄 경우 가외 변수의 작용 강도가 상황마다 다르면 가외 변수의 적용 순서를 바꾸어서 가생 변수, 가외 변수의 영향력이 없어지도록 하는 방법이에요. 가외 변수의 독립 변수와 가외 변수를 제3의 변수로 연구 설계에 추가하여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방법이 됩니다. 자, 실험 연구의 타당성입니다. 여기 이제 밸리더티라고 나오잖아요. 이제 이게 앞서서 우리 이제 봤던 교육평가에서 평가 도구의 양호도에 나오는 타당성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 타당도하고는 다른 거예요.
신뢰성, 거기에 나오는 신뢰성하고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앞서서의 경우에는 가령 수학 문제를 내고 그 수학 시험과 관련되어 있는 타당성이에요. 그 어떤 수학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공부를 갖다가 일정 정도 해서 학습을 해서 그 아이가 시험을 봤을 때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갖다가 정확하게 100점짜리, 90점짜리, 80점짜리를 갖다가 정확하게 그 특성, 능력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보여줄 수 있을 때 타당하다. 그 시험이 타당하다. 그 평가라고 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 있어서는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얼마만큼 타당성 있게 측정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변수나 이유 때문이 아니라 오직 실험 처치로 인하여 실험 결과가 나타났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정도. 그래서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효과 또는 영향에 대해서 가외 변수의 개입을 적절히 통제하였는가로 판단을 한다. 그래서 실험의 내적 타당성을 확보하려면 독립변수 이외의 다른 조건이나 요인이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오직 독립변수만이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실험 설계를 구안하여야 한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내적 타당성을 저해야 하는 이제 요인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적 타당성을 저해야 하는 요인을 가외 변수, 외생 변수, 매개 변수, 오염 변수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캠벨하고 스탠리가 내적 타당성을 저해야 하는 요인 8가지를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우리 책 292페이지 보면 역사, 성숙, 검사, 측정 도구의 변동, 통계적 회귀, 그 다음에 편향된 표본 선능 선정, 피험자의 탈락, 선발 성숙의 상호작용,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 한번 볼게요. 역사.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사이에 발생한 여러 가지 특수한 사건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연구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실험 처치 이외의 실험 기간 중에 발생한 어떤 특수한 사건이 실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실험 처치 기간이 길거나 실험 처치와 사후 검사 간의 시간 간격이 클수록 역사 요인에 의한 오염이 일어나기 쉽다. 그렇죠. 기간이 길어지면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건 이제 역사 요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가 이제 성숙이에요. 실험 처치 외에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피험자의 자연적인 성숙이 피험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나이가 들거나 검사 도중 피곤해지거나 흥미가 변하는 등 신체적, 심리적 변화가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험 기간이 길어질수록 성숙 요인에 의한 오염이 발생하기 쉽다. 디귿 검사, 테스팅. 검사 경험이 연습과 기억의 효과로 작용하여 사후 검사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피험자가 사전 검사를 받은 경험이 있어서 사후 검사 때 그 검사 방식에 익숙해지거나 검사 내용의 일부를 기억하고 있거나 평소보다 더 관심을 갖게 되어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학력이나 지능과 같은 인지적 특성을 측정할 때 더 많이 나타난다. 그 다음에 이제 측정 도구의 변동이에요. 측정 도구가 바뀌거나 실험에 참여한 관찰자, 채점자, 평가자 등의 사람이 바뀜에 따라서 측정의 기준이나 채점 기준이 달라져 오염이 발생하는 경우. 그래서 같은 사람이라도 피로, 권태, 학습 등에 따라 사전과 사후 검사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고 다른 사람이라면 개인적 특성에 따라 채점 기준이나 평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죠. 사람도 측정 도구가 되는 겁니다. 통계적 회귀. 피험자로 극단적인 점수를 가진 사람을 선정할 때 일어나기 쉬운 통계적 현상이에요. 피험자를 선발할 때 극단적으로 점수가 높거나 반대로 낮은 사람을 선발하여 실험을 하면 실험 처치의 효과가 없더라도 피험자의 점수가 다음 검사에서 모집단의 평균에 좀 더 가까워질 가능성이 높다.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회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월등히 뛰어난 정말 아니면 현저하게 낮은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근데 어떻게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사람의 점수가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그 사람은 원래 자신의 그런 어떤 것으로 이제 돌아갈 가능성이 높죠.
그걸 갖다 이제 리그레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리그레션.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편향된 표본 선정,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선정할 때 피험자들 간의 동질성이 결여되어서 실험 결과에 편차가 나타나는 경우에요. 그래서 이러한 영향을 막기 위해서 피험자를 각 실험 조건에 무작위로 배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피험자의 탈락. 실험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험자의 중도 탈락 때문에 피험자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아서 일어나는 오염이에요. 실험 과정이 어렵거나 실험 기간이 길어질수록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선발, 성숙의 상호작용. 피험자의 선발 요인과 성숙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해 실험 결과에 오염이 생기는 것이다.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선발된 표본들이 처음부터 차이가 있었을 뿐 아니라 그러니까 선발부터 잘못되어 있었던 거예요. 두 집단의 성장 또는 성숙의 속도가 다름에 따라서 내적 타당성이 저해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이게 더 격차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확산 혹은 모방의 효과라고도 한다.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간의 상호작용이나 모방 때문에 의도했던 집단 간의 차이가 분명해지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모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얘기를 해요. 원래 이제 실험 집단하고 이제 통제 집단하고 이제 나눠야 되잖아요. 저쪽 방에서 이제 실험 집단을 대상으로 이쪽 집단에서 이제 통제 집단 이제 하고 나옵니다. 이제 점심 먹으러 나옵니다. 우르르 나와가지고 같이 이제 도시락을 나눠주는데 어머 누구야? 여기서 처음 만나네. 그러면서 이제 뭐 하다가 이제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여기 어떻게 왔어? 뭐 이런 거 하는데 그래? 그러면서 이제 통제 집단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서 또 실험을 하는데 그 사람은 기억을 하죠. 저쪽에 만났던 그 친구의 얘기를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러한 오염은 집단의 분리가 적절하게 통제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문제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피험자들이 물리적으로 근접해 있거나 심리적으로 경쟁적인 관계에 있을 때 발생하기 쉽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내적 타당성을 이제 봤고 내적 타당성의 이제 저해 요인을 봤어요. 그럼 이제 외적 타당성을 한번 볼게요. 연구 결과를 다른 집단 혹은 다른 환경에 확대 해석하거나 일반화할 수 있는 정도. 그 앞서서 내적 타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실험에 있어갖고 실험 자체만 있어서 타당성을 얘기한다면 이 외적 타당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그렇게 이제 타당성을 갖다가 내적 타당성을 보고 요거를 갖다가 가지고 와가지고 일반화시키는 거예요. 여러 군데에 한번 적용을 시켜볼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외적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표본의 대표성을 높이고 연구 대상들이 가능한 한 평소의 상황과 동일하게 행동하고 반응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모집단 일반화 가능도, 생태적 일반화 가능도는 이제 구분해서 이제 평가를 하는데 모집단 일반화 가능도라고 하는 것은 실험 결과를 표본이 속한 모집단의 다른 피험자에 대한 결과로 일반화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고요. 생태적 일반화 가능도라고 하는 것은 실험 결과를 얻은 조건이나 환경에서 나온 연구 결과를 다른 조건이나 환경에도 일반화할 수 있는 정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외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이에요. 사전 검사하고 실험 처치 간의 상호작용 효과. 사전 검사 때문에 실험 처치에 대한 피험자의 관심이 증가하거나 혹은 감소됨으로써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같은 현상은 특히 흥미나 태도 같은 정서적 특성을 연구할 때 나타나기 쉽다. 두 번째, 피험자 선발과 실험 처치 간의 상호작용 효과. 피험자의 특성이나 유형에 따라서 실험 처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같은 실험이라도 피험자가 달라지거나 실험 상황이 바뀌면 결과도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실험 상황에 대한 반발 효과. 실험 상황과 실제 생활 상황 사이의 이직성 때문에 실험 결과를 그대로 일반화하기 어려워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피험자가 실험 도구 등을 보면서 지금 실험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을 크게 의식하면 실험 상황에서 피험자의 행동은 일상의 자연스러운 행동과는 크게 다를 수 있는 거죠. 중다 처치에 의한 간섭 효과. 같은 피험자에게 여러 가지 실험 처치를 계속해서 실시할 경우 처치들의 효과가 상호 간섭을 일으켜서 축소 혹은 확대되는 현상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전의 처치에 따른 경험이 이후의 처치를 받을 때까지 남아서 일어나는 효과를 중다, 처치, 간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치 확산.
실험 집단이나 통제 집단에 속한 연구 대상이 처치 변수의 투입과 상관없이 스스로 어떤 의미를 부여하거나 서로 학습함으로써 종속 변수의 변화를 발생시키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이제 대표적인 게 호선 효과예요. 뒤에 우리가 이제 앞서서도 이 호선 연구를 갖다가 이제 봤었습니다. 이제 뒤에 가가지고 이제 우리 호선 효과를 갖다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될 텐데요. 우리 이제 교육 행정에서 이 호선 효과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연구 대상인 실험 집단이 연구의 목적을 알고 있거나 알게 될 때 평상시와는 다르게 행동함으로써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교육 심리학 쪽에서도 이제 잠시 살펴봤고 이제 뒤에서 살펴본 건데 호선 효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거냐 이런 겁니다. 호선 공장이라고 하는 데서요 실험을 진행을 했어요. 이제 원래는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주장했던 과학적 관리론,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고 봉급을 올려주고 하는 그런 어떤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한테 사람의 능률이나 이런 것들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느냐, 긍정적으로 미칠 거라고 이제 사실은 이 호선 공장에 가가지고 연구했던 연구자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연구를 갖다가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때 당시에는 이 사회과학 연구 방법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연구자입니다라고 하고 가가지고 이제 앉아 있고 또 뭔가 이렇게 막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 막 어수선하고 또 이 기간도 굉장히 길고 봤더니 저 로버티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어두침침하고 그러는데 우리 여기 보니까 뭐 이렇게 막 등도 막 써져 있고 그리고 뭐 사람도 또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열심히 하자. 이거 연구하고 뭔가 실험하고 뭔가 이렇게 북적북적 하는 거다. 그래갖고 사람들이 막 그 집단끼리 경쟁을 막 벌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막 열심히 하고 막. 처음엔 몰랐죠. 그래가지고 이게 효과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막 헷갈리게 되고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거하고 전혀 의외의 막 이런 결과들이 나오고 그래갖고 나중에 가서 확인해 본 거예요. 도대체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냐.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실험이었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쟁이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론이 그걸 보고 이제 결론이 이렇게 난 겁니다. 그런 외적인 환경이나 조건보다도 사람들의 그런 얼싸덜싸하고 서로 동기부여하고 서로의 그런 어떤 집단을 이뤄가지고 사람들의 관계성 이런 것들이 더 영향력이 크더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나중에 이제 결론에 이르게 되면서 인간관계론이라고 한 게 의외의 것이 이제 나오게 된 거거든요. 바로 이제 그게 이제 바로 이제 호선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호선 효과. 그 다음에 이제 존 헬리 효과예요. 통제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성과를 실험 집단과 비교한다는 것을 알고 이것도 이제 호선 효과하고 같은 거예요. 실험 집단의 사람들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내고자 의도적으로 노력하고 결국 실험 결과가 사실과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경우. 존 헬리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이제 힘도 세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뭐였냐면 이제 석탄 최고라고 하는 막 그 증기기관이 개발돼가지고 막 이제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게 있었죠. 야, 우리가 저런 기계에 이길 수 있어. 그러니까 존 헬리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열심히 막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기계하고 거의 대등한 정도로 그래가지고 이야 막 그때 막 대서특필되고 막 그랬는데 결국은 과로로 그 사람 죽었어요. 바로 이제 이런 걸 뜻하는 겁니다. 연구자 효과, 연구자가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말이나 행동을 함으로써 연구 대상이 평상시와 다르게 행동하는 것이다. 그래요. 좀 연구자들이 으쓱하는 게 있습니다. 또 그럽니다. 이야, 이번에 서울대학교에서 왔디야. 공장에 있는 사람들. 야, 이번에 어느 학교에서 왔디야. 야, 그 사람이 무슨 하버드 출신이라며.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요.
그 다음에 실험자 특성 및 편견. 실험자 특성 효과. 실험자의 성별, 나이, 불안 수준 등 실험자가 가진 개인적인 특성이 실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예. 실험자 편견 효과. 실험자가 바라는 방향대로 연구를 수행할 때 나타나는 효과. 예전에 이런 일이 많았는데요. 지금은 이제 이것들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제 줄여나가는 연구 방법론에 있어가지고 이제 기법들이 발전을 해서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실험 설계입니다. 실험 설계. 가설의 검증을 위한 실험을 위해 조건들을 미리 계획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복잡한 현상 중에서 연구 목적에 따라 관심 있는 독립 변수를 조작 통제하고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종속 변수를 관찰하고 분석하는 인과적 연구 방법입니다. 그래서 실험 설계에서는 R, 무작위 표현 추출 무선 배치, X, 독립 변수 또는 실험 처치, O, 관찰, 측정, 검사를 각각 의미하게 됩니다. 이제 보통 이제 시험 설계를 많이 하는 데가 이제 심리학과에서 굉장히 많이 해요. 심리학과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광고, 홍보 관련돼서도 하긴 하는데, 그거는 이제, 일반 대학 수준에서 접해보기는 굉장히 어렵고, 보통 연구소들에서 이제 많이 하고요. 새로운 신제품 개발이라든지, 그런 때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실험 설계 종류를 보면 준실험 설계가 있어요. 연구자가 실험 처치를 할 수 있으나 모든 관련 변수를 완전히 통제하거나 조작할 수 없는 실험 설계. 그래서 준실험 설계는 실험실이 아닌 일상생활 상황에서 수행하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장점이 있지만 변수들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내적 타당성이 의문시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볼게요. 준실험 설계 이제 방법을 갖다가 한번 쭉 살펴볼게요. 단일 집단 사후 검사 설계. 한 집단의 피험자에게 실험 처치를 가하고 피험자의 행동을 관찰하는 일회적 검사 설계예요. 한번 실험 처치를 해서 그 검사 결과를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단일 집단 전후 검사 설계를 하는 거예요. 먼저 이제 실험 처치를 가하기 전에 사전에 검사를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처치를 가하고 그 다음에 사후 검사를 실시해서 두 검사 결과의 이제 차이를 갖다 살펴보는 것. 이질 집단 사후 검사 설계. 실험 처치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실험 처치를 경험한 집단과 경험하지 못한 집단을 비교하는 설계. 그러니까 이제 집단이 두 개가 있으면 하나는 이제 실험 처치를 해서 어떤지 살펴보고 이거는 그냥 그대로 살펴보는 거고. 그 다음 시간 계열 설계에 어느 개인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종속 변수를 주기적으로 여러 번 측정하고 시간 계열 중간에 실험 처치를 가하는 것입니다. 시간 계열 설계에서는 역사, 측정 도구의 변동, 피험자의 탈락과 같은 요인이 실험의 타당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됩니다. 앞서 봤잖아요. 시간이 오래되거나 그렇죠. 또 측정 도구였던 사람이 갑자기 없어지거나 바뀌거나 시험 대상이었던 사람들이 뭐 아파요 그러면서 안 나오고 새로운 사람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관찰을 이제 주기적으로 하고 한 번, 그 다음에 또 계속 관찰을 하고. 그 다음, 이질 통제 집단 전후 검사 설계예요. 기존 집단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나누고 연구에 이용하는 방법이다. 현장 연구에서 널리 사용하는 방법. 그래서 이렇게 사전 검사했죠. 처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여기는 보고 처치를 안 하고 그 다음 어떻게 되는지 보고. 자, 진실험 설계. 앞서서는 사실은 이제 내적 타당성이 의문시되는 준실험 설계였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진실험 설계예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나누어서 시험자들을 각 집단에 무작위로 배정하는 것이 특징이고 실험 대상의 무선적인 할당, 실험 변수의 조작, 가해 변수의 통제 등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연구 방법이에요. 그래서 실험의 내적 타당도가 훨씬 높고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진실험 설계의 방법을 보면 전후검사 통제 집단 설계 이렇게 돼 있죠. 실험 집단하고 통제 집단의 무작위로 이제 배정을 한 다음에
사전 검사를 실시하고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동일한 조건으로 통제한 상태에서 실험 집단에 실험 처치를 하고 통제 집단은 실험 처치를 하지 않고 그래서 사후 검사를 실시하고 적절한 통계 방법을 통해서 두 집단을 비교한 다음에 실험 처치의 효과를 검증하는 거예요. 실험 집단에는 처치를 해요. 통제 집단에는 처치를 안 하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간단하죠?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후 검사 통제 집단 설계. 피험자들을 두 집단에 무작위에 배정하지만 사전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거예요. 실험 집단은 실험 처치를 하고 통제 집단은 실험 처치를 하지 않죠. 그래서 사후 검사를 실시하고 그래서 이렇게 처치하고 사후 검사하고 두 집단 간의 점수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실험 처치 효과를 평가하고 사전 검사가 불필요하거나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검사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 피험자의 익명성이 요구되는 경우 사전 검사와 실험 처치 간의 상호작용이 예상되는 경우에 이러한 사후 검사 통제 집단 설계를 하게 됩니다.